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요즘은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들까지 요즘 많죠.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점점 더 경영진들이 긴장하고 있기는 한데 네. 최근에 대표적인 게 SM? 네. SM 그리고 난리 났죠. 지금 약간 물밑에 있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여러 회사의 주주들이 예. 주총에 이런저런 주주 제안으로 안건을 올리고 있어요. 예.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회사도 있고 안 하는 회사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주총 시즌이 되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질 것도 같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음. 오늘 말씀드릴 KT입니다. KT. KT. 사실은 원래 KT는 이 자사주 문제인데, 자사주라는 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업이 자사주 많이 사주면 좋고 소확해주면 더 좋고, 네. 뭐 그런 건데, 자사주 사는 건 뭐 좋은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KT는 자사주가 많은데 그걸 이제 이런 다른 회사랑 이렇게 자꾸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자사주를 사서 사서 소확해 버리면 제일 좋은데 그걸 가지고 현대차랑도 바꾸고 어디랑도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게 문제는 없는 건지, 자사주라는 건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지, 예. 뭐 이런 문제를 지적하신 분들이 있어서 예. 경제개혁연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주 제안도 내셨고, 그래서 거기 소장님으로 계신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KT는 자사주를 왜 그렇게 쓰느냐? 그렇지. 한마디로 말하면 잘 써야지. 네. 어떤 뭐 주장을 그런 하는지 내용입니다. 들어보고요. 예. 또 KT 쪽의 입장이 있으면 저희도 또 언제든지 열어놓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잠시 후에 고려대 김우찬 교수님과 만나보겠습니다. 네. 예, 벌써 들어왔네. 예. 저희가 잠깐 이걸 공지사항이 잠깐 있어서. 네. 자, 요런 게 기억, 이음, 미음에서 이런 한 달 세트가 나왔답니다. 29,900원. 이거를 김. 이걸 하나 사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어요. 기억이 미음을 쳐서 들어가면 김을 살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요런 할인 팩이 나왔다는 거죠? 네, 할인팩이 나왔는데 제가 오늘 사장님하고 통화해 보니까 배송란에 언더스탠딩 이렇게 쓰면 뭐라도 내가 더 넣어주겠다. 뭐 그렇답니다. 네. 와, 돈이 막 쏟아지네. 자, 공지사. 자, 예. 기음은 기억이 미음. 네. 많이 사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강제 할당입니다. 네. 나는 김을 안 먹는다, 그런 분 안 사셔도 되는데요. 다른 김을 먹고 있다, 이건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난 이거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할 때마다. 네, 최소한 저희가 이걸 홍보할 때까지는 네. 뭐 이런 저런 다른 김들 있어요, 그죠?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네. 자, 고려대 김우찬 교수님 바로 모셔보죠.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우찬입니다. 예. 네.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이상한 공지상. 아이고 참. 왜 부끄러워요? 네. 자, 교수님. 김우찬 교수님. 네. 김우찬 교수님은 김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네. 저희가 한 세트 김은 보내드립시다. 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네, 기억이 김 한 미음 세트. 한 세트로. 네. 자, 그러면 기분 좋게 한번 시작해 보죠. 예. 요즘 제가 뭐 말을 조금 재밌게 하느라고 그랬습니다만, 소액주주들이 마음 먹으면 회사를 뒤집어 엎는다. 예. 예전에는 그냥 시끌시끌하다 말았는데 네. 요즘은 확실히 좀 바뀌고 있죠. 그렇죠. 얼라인 파트너스가 SM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금 1%입니다. 네. 근데 지금 엄청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예.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예. 그리고 사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렇게 주주 행동주의 펀드는 주로 외국계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주 옛날로 올라가면은 타이거 펀드도 있었고, 소버린, 칼라이칸, 조금 그 이후에는 이제 엘리엇도 있었고요. 예. 그 외에도 듬성듬성 있었죠. 그래서 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트러스톤이 만도에 대해서 인게이지멘트를 한 적도 있고, 예. 또 2018년도에는 KCGI 강성부 대표가 이제 한진카를 대상으로 그러다가 작년부터 조금 군소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예. 올해는 그게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좀 작은 펀드들도 네. 겁 없이 나서고 있다. 그렇죠. 펀드뿐만 아니라 소액주주 연대까지도 있고요. 예.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요. 한톨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예. 한국 알코올을 대상으로 지금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아, 거기도 그래요? 1% 이상 모았습니까? 주주 제안을 하려면은 뭐 회사 크기별로 다른데요. 0.5에서 1%입니다. 네. 한국 알코올이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오리알로
바위치기다. 오리알로. 조금 덩치 큰 녀석이 와도 뭐 별로 뭐 반응도 없고 그렇죠. 그런다. 네, 근데 요즘에는 메추리알로 바위를 치고 있다는 뜻인데 네. 그런데도 효과가 생기거나 네. 좀 더 긴장감을 줄 수 있게 된 배경이 있어요? 배경은 주주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이 넘은 지 오래됐고요. 예. 또 그분들도 학습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주주 행동주의 펀드와 같이 갈 때 뭐 수익률도 괜찮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올해는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SM의 주가와 또 그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를 생각을 하면은 아마 내년도에도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나선다 그러면은 공시 즉시 주식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투자자들이 반응해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분 표대결로 하기에는 작은 지분들이잖아요. 다들 네. 제한은 네. 할 수 있겠으나 네. 근데 그게 영향력을 갖고 회사에서 어이구 큰일 났네 하는 이유는 이게 지분이 1%뭐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세하면 우리가 표대결해서 쉽지 않겠다. 이렇게 환경이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인구도 늘어났고 국민연금도 스톨식 코드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뭐 소액주주 운동하는 그렇죠. 행동주의 펀드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그 상법을 보면은 3% 룰이라고 있어가지고 감사를 선임할 때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이 되죠. 그런 걸 이용하기도 하고. 감사선임까지는 맘먹으면 할 수 있게 됐고. 예. 그리고 또 인적 분할이나 이런 거는 그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특별 결의를 받으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참석 만만치 주수의 않습니다. 3분의 2, 과반수 이상 참석.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이 3분의 1 이상만 되면 조금만 모이면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도 그랬을 텐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모여서 네. 말로만 하다 끝났는데 네. 요즘은 그러니까 뭔가 좀 행동하는 지식인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안 움직이던 분들이 요즘은 움직이게 됐다는 뜻일까요? 조금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니까 되더라. 예, 이 단순히 주주라고 해서 배당만 받고 뭐 자본 이득만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하고 그리고 물적 분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물적 분할을 하면서 그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때. 근데 물적 분할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거든요. 예. 이거 반대를 했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KT 그런 얘기니까. 배경에서 KT도 이제 누가 이제 KT에 대해서 뭐 뭔가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까? 누가요? 예. 경제기업연대가. 경제기업연대가 주주예요? 야단 치고 있는 건 아니, 아닙니다. 잠깐. 그럼 예. 경제기업연대가 그러던데? 주식이 있습니까? 주식이 없으시잖아요. KT 저희 뭐 지분이. 한두 주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요. 예. 그 APG라고 하는 네. ABP라는 네덜란드 공무원 연금의 전속 운용사가 있습니다. 예. APG라는 운용사가 있는데 여기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KT 지분을 KT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어요? 얼마 갖고 있는지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은 예. 주주 제한을 하려면은 KT를 대상으로 주주 제한을 하려면은 0.5%를 6개월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이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으셨군요. 그렇죠. 의결권 위임을 저희가 경제교육연대가 받아서 예. 저희가 이제 주주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물론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걸 제출을 한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멀리 직접 오기는 좀 그렇다. 경제개혁연대가 좀 해주라 그런 거예요. 사실 담당자는 홍콩에 계십니다. 아, 근데 홍콩에. 예. 홍콩도 좀 뭔가? 아시아 국제적이네. 총괄 인게이지멘트를 총괄하시는 박유경 이사가 예. 홍콩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실제로 했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또 여론도 움직이시고 하는 건 경제개혁연대가 맞고. 아닙니다. 박유경 이사님이 또 그 인터뷰에 응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얼마든지 섭외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왜 직접 안 하고 경제개혁연대가 해요? 지금 홍콩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도 되는 모양이군요. 예. 내 지분을 위임해서. 위임할 테니 네. 내가 보니까 전투력은 당신이 더 있는 것 같으니까 네. 한번 해보쇼. 그렇게 겁니까? 하는 건 셈이네요. 전투력은 그분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KT에 제안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 아직 뭐 저희도 KT가 잘 모르고 자사주를 뭘 좀 잘못 쓰고 뭘 있다는 잘못했습니까? 잘못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예. 슬라이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설명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 5가지입니다. 5가지 주주 제안을 하는 거고요. 예. 3가지는 정관 개정이고 2가지는 정관이 개정됐을 때를 전제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권고를 하는 겁니다. 3가지가 정관 개정인데요. 네. 하나가 자사주를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예. 도대체 그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목적은 뭐냐? 소각할 거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거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주주총회 때 주주들에게 보고를 해라. 요게 하나입니다. 자사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네. 주주들한테 소각하지 않고 있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자사주를 대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 네, 아. 소각할 건지 안 할 아니면은 건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거에 예. 대해서 주주들에게 밝혀라. 예. 밝히기로 요게 한다. 하나고요. 하나. 어? 예. 두 번째는 자사주를 다른 또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와 맞교환을 해가지고 예. 서로 주식을 보유하는 거 상호주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상호 주식 보유. 예. 이런 거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 이익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주주총회에 결의를 받아라. 만약 그런 거 할 거면 할 거면 아. 이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할 거면은 할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최소한 절차적으로 주주들의 동의를 받고 해라. 만약에 상법에는- 부결되면은 하지 말아라. 상법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돼 있습니다. 있으나 자사주 매입, 매각 다 이사회 결정 사항입니다. 다만 그걸 주총 결의 사항으로 하자. 상호주를 형성하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상호주가 상호주라는 특별히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거 다른 예, 회사랑 자사주를 서로 맞교환해서 그래서 A라는 회사가 B 회사 주식을 갖고 B 회사는 A 회사 주식을 갖게 되는 경우에 예. 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요. 또 네. 예. 그리고 하나는 권고적 주주 제한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해진 어떤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만 주총 안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거나 안건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안건만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러다 예. 보면은 굉장히 필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안건들을 올릴 수 있게 하되 그게 가결되더라도 회사를 구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권고적 주주 제한입니다. 권고만 하는 주주 제한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 0.5% 없어도 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군요. 이건 지분 요건 필요합니다. 이것도 이거는 요번에 저희가 제안을 할 때는 통상적인 주주 제한과 동일한 지분 요건을 요구하는 걸로 제안을 했습니다. 0.5%. 그러니까 KT의 경우에는 예. 0.5%. 지금은 주총에서는 예를 들면 이사 선임이라든가 네. 막 이렇게 딱 형식 요건이 있는데 주총에 들어가는 안건이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다른 경영을 이런 식으로 왜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런 좀 포괄적인 주주 제한도 주총에서 네.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요즘 ESG 경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예. ESG 경영을 경영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사실 회사가 ESG 경영을 할 때는 이것이 대단히 주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주주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열심히 하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의 장이 없는데 신문고 만들자는 거네요. 신문고일 수도 있죠. 아. 네. 지금은 0.5%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가 네. 회사에 뭐 이런 것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하자라고 하면 그게 그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총 안건으로 올려서 네. 주주들의 투표를 받아봅시다. 예를 들면 자사주 매입을 더 하자, 네. 배당을 더 하자, 네. 혹은 뭐 매달 나무를 심자, 뭐 네. 그런 것들을 주총 안건으로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안 돼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해진 사항만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법학계의 컨센서스입니다. 예를 들면 그럼 어떤 걸 올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가 권고적 주주 제한 제도가 굉장히 활발한 나라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세워달라. 지금 기후 변화가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 회사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낙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밝히질 않는 거예요. 이것을 밝혀달라는 안건을 저희가 올리면은 네. 이것은 지금 주주 제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럼 주주 제한으로 지금 현행법상에서 주주 제한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네, 예를 들면 어떤 걸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무제표 승인의 건 여기에 예. 이제 배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배당을 얼마 해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재무제표 승인의 건인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는 그거 없어도 가능합니다, 기존법으로 할 지금도. 수 있고, 예. 네. 그리고 정관 개정의 건, 전관 개정도 할 수 있고, 네. 이사 후보 추천 그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밖에 그러나 기타 등등 글쎄 뭐 직원 이사 해임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아. 하여튼 이프로 얘기대로 나열된 것만 할 하고 수도 있고. 파스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직원들에게 뭐 보너스를 줘라 주지 마라부터 안 시작해서 되죠. 회사 건물을 좀 초록색으로 바꿔보자 등등 절대 안 됩니다. 다양한 것들은 0.5% 이상 6개월 이상 갖고 있는 주주라도 주총의 안건으로 못 올리는데 아하. 그렇지만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표결에 붙여서 가결됐다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구속시켜 버리면은 예. 그것도 문제가 안 될 될 거 수 아닙니까? 있으니까 너무나도- 다만 주주의 네. 의견을 그렇게 표출할 수 있는 맞습니다. 창구는 형식적 두자. 창구를 만들자. 예, 예. 재밌네요, 그거.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1번, 2번, 3번. 네. 그다음에 또 그게 3번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정관 개정하는 거고 그 세 번째 권고적 주주 제한이 통과가 되면은 네. 이제 공고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공고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지금 KT가 현대자동차 계열사 두 곳,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입니다. 지금 자사주를 맞교환해가지고 상호주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왜 이것을 이렇게 상호주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이 진짜 주주 이익에 맞는 것인지 생각 검토를 해보고 네. 그것을 보고를 해달라. 아. 이게 하나가 있고요. 네. 예.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 공고적 주주 제한 제도가 없는 단계에서는 제한할 수 없는 내용이죠. 예. 주총에서 표대결도 못할 만한 사안인데 네. 이거를 공고적 주주 제한도가 도입이 되면은 최소한 그런 권고는 할 수가 있고 예. 이 권고 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도 꼭 그걸 설명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나 아니죠. 그러나 아니지만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공고 내용은 아직도 KT의 경우에 자사주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사주 맞교환을 위해서 사용한 자사주도 있지만은 사용하지 않은 예전에 매입을 한 자사주가 꽤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소각할 거냐, 아니면은 다른 데 쓸 뭐 거냐? 다른 데 쓸 거냐. 그리고 또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또 대거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3천억 원어치를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면서 예. 1천억 원만 소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2천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 용처를 밝히지 않은 겁니다. 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보유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소각을 해달라는 것이 저희 두 번째 권고 내용입니다. 자사주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KT가. 지금 새로 매입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3천억 원이고요. 예. 그 이외에 지금 또 한 2천억 원 정도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5천억 원어치. 제가 그러면 시총으로 얼마나? 얼핏 보니까 한 9% 정도 자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작년 말이고요. 이건 작년 네. 말 기준이고요. 예. 재작년 말 기준일 겁니다. 아. 2021년 말이고 작년에 자사주 맞교환을 통해 가지고 예. 상당 부분을 이미 썼고요. 아. 그 중에서 네. 남아 있는 게 있고 새로 매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것들이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뭐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오르기도 하니까 뭐 주가 부양의 목적으로 측면에서 쓰기도 하는데 예. 그거를 서로 다른 회사와 맞바꾸는 이유는 네. 그건 왜 그렇죠? 그 전에 한 가지 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예. 네. KT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상당량의 거의 예. 1조 원대의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자사주 매입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주가 안정을 통해서 기업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가 안정을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하면은 네. 당연히 소각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투자 의사 그렇죠. 결정합니다. 예. 근데 소각하지 않았고요. 그 매입한 물량의 80%를 현대자동차 두 개 계열사와 자사주 맞교환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네. 공시한 내용과 실제 한 행동이 다릅니다. 이게 일단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상호주를 보유하고 있을 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상호주는 자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호주를 서로 자사주를 맞교환해가지고 상호주를 보유하게 되면은 예. 이 두 회사 KT와 모비스와 현대자동차의 장부에는 네. 자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사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신주 발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이 늘어납니다. 네. 그죠? 예. 근데 이 세 개 회사에 실제 들어가는 자본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주를 그러네요. 발행했으나 네. 그걸 현대차 입장에서는 KT에 팔았으나 네. 또 KT의 자사주를 다시 나는 되사왔으니 그렇죠. 장부에만 뭔가 흔적이 남고 흔적만 남아 있는 회사로 직접 들어오는 들어오는 돈은 돈은 없는.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호주가 7천억 원 있지만 7천억 원이 소요된 게 아닙니다. 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서로 장부상의 자본만 늘어나고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자사주를 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이제 발행을 한 거죠. 네. 이제 더 이상 자사주가 아니죠. 자사주가 아니고 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데 상호주로서 이런 게 의결권은 다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모비스는 KT에 대해서 무려 7.7%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예. 그리고 KT는 현대자동차 모비스에 대해서 각각 1%, 1.5%의 지분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돈을 한 푼도 들어지 않았는데 회사 측에서는 의결권이 올라가는 거고. 예. 근데 의결권의 합은 얼마입니까? 의결권의 합은 항상 100%인 거예요. 예.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의결권은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는 나머지 주주들, 우리 일반 주주들의 의결권은 그만큼 내려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의 의결권은 희석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예를 들면 KT의 경우에는 현대차하고 이제 지분 서로 수합을 했잖아요. 뭐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나름대로 그것도 목적이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하고 KT는 통신이 있으니 야 우리 둘이 열심히 해봤는데 너를 어떻게 믿어? 야 우리 지분을 좀 섞자. 우리는 남이 아니야 이제 서로 협력을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소를 걸어놓는 거죠. 네. 그런 결혼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런 명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존중하고요. 전략적 제휴는 당연히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있는데. 해야 되는 예.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다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전략적 제휴를 많이 하지만은 상호주 보유를 통해서 전략적 제휴를 하는 회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하기 위해서 예.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패나소닉이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테슬라 지분을 예전에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상호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패나소닉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호주가 허용이 돼 있으니까 네. 상법상 10%까지 가능합니다. 예, 서로. 상호주를 허용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하자. 그래서 조금 돈독한 관계를 갖자. 충분히 그거를 존중을 하는데요. 예.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거의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있겠죠. 예.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주주의 견제를 받지 않겠다. 주주로부터 쓴소리를 듣지 않겠다. 1년에 한 번 그 경영자들은 시험을 치릅니다. 예. 그게 바로 주주총회인 거고 네. 그때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은 재선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직접 이제 표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총회 주총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 세례를 받아야 되고 시험을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내부 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호 지분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결국은 그 주주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고 자기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보다는 경영자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게 생기고 그러면은 회사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상호주 보유를 전면 금지해달라라는 거는 아니고요. 예. 상호주 보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최소한 절차적으로 사전에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라. 왜냐하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주주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의 양해를 구하고 나서 상호주를 보유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총 결의를 하고 가결이 되는 경우에만 서로 전략적 제휴를 해라. 위해서 상호주를 보유해라. 주주들의 허가를 받고 해라 하는 것 그렇죠. 자체가 우리가 완전히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네. 근데 니들 마음대로 하지는 마라. 네. 그런 취지네요. 예. 그러면 교수님 이거는 정관만 변경하면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정관을 변경을 하면은 예. 이거는 회사를 구속하기 때문에 네. 그거대로 하지 않으면은 정관에 어긋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상호주를 하지 말자고 정관을 바꾸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정관 변경안은 상호주를 보유하고자 하면은 네. 사전에 주총의 결의를 받아라. 주총 절차적인 결의를 받아라. 그 단계만 하나를 집어넣자는 겁니다. 이사회 결의로 끝내지 않고 주총의 결의까지. 아예 그냥 상상입니다만 상법 개정을 해서 예. 자사주도 의결권이 없는 게 법이니 예. 상호주의 경우에도 상호 의결권이 없는 걸로 네. 법을 시작. 바꾸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부작용의 많은 부분이 아예 이런 복잡한 주총 네. 제안 안 해도 예. 많이 희석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 법을 제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법을 만들었을 때 혹시 부작용은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가서 바꾸고 올게요. 부작용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호주도 의결권 제한하는 걸로
지금 상법상에 10%까지 의결권을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0%로 끌어내리자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럼 뭐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네. 법률 개정하려면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줘야 되고 그분들 국회의원들이요? 설득하고 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요. 왜 그러세요? 제가 발음이 나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프로가 얘기한 게 훨씬 더 근본적인 방법이 되겠네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되면 예. 일단 정관 변경이라도 해서 네. 네가 설명이라도 좀 해봐라. 그리고 동의라도 받아라.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할 수가 없고요. 상법 개정은 저희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회사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예. 그 회사로 하여금 정관을 개정하는 거고 그 내용은 이제 절차적으로 상호주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총기를 받아라. 그럼 이번에 주주제안을 이렇게 하셨으면 네. 이번 주총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무조건 표결을 해야 되네요. 저희가 사실은 원하는 거는 KT 경영진들이 전향적으로 이것을 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결 없이. 표대결하지 않아도 되고 예. KT 이사회가 아예 이것을 정관 변경안을 이사회 안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사회도 KT 이사회도 이것을 찬성한다. 다 찬성해라. 이렇게 주총의 하는 안건을 게 올리되 네. 우리도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혀줘라 경영 주주들의 이사회도. 안건이 아니고 회사의 안건으로 알겠습니다. 상정하라는 아하. 거고요. 아. 전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APG가 또 저희에게 위임을 해줘가지고 예. HD 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저희가 주주제안을 했습니다. 정관 변경 아니었고요. 예. 4가지를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 3가지를 현대산업개발이 다 수용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표대결할 필요도 없었고 회사 측에서 그 안건을 올려가지고 다 통과가 됐었죠. 그래서 사례가 있고 해서 KT도 사실은 이걸 반대할 명분은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KT 경영진에서 이것을 수용할 것으로. 교수님 그러면 이 자사주를 가지고 서로 상호주로 만드는 네. 기업들이 사실은 KT 말고도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그런 사례들 제가 뭐 하여튼 여러 번 들은 것 같은데 네. 왜 하필 KT를 딱 찍었습니까? 왜 경제개혁연대는 KT가 네가 제일 문제야. 경제개혁연대는 그냥 어디 저 홍콩에 있는 어디 분이랑 친해서 이번 시즌에 시간도 좀 있고 해서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KT에 오랫동안 그 검토와 논의와 그 네. 고민 끝에 나온 거고요. 아 경제개혁연대가 KT 저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예. 지분이 KT를 대상으로 넉넉지 저희 않아서? 논평을 굉장히 많이 썼었고요. 그동안에 어떤 건들이 있었냐면은 예. 그 정치자금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KT 경영진들이. 예. 예. 지금 구현모 그 대표이사 사장님이죠. 예. 비롯해서 어떤 걸 했냐면은 직원들에게 일단 회사가 상표권을 삽니다. 예. 상품권을 삽니다. 상품권을 사고 회사 돈으로 네. 그리고 직원들에게 나눠줍니다. 예. 근데 나눠준 게 아니었어요. 직원들에게 판 겁니다. 예. 10만 원짜리를 팔아서 8만 원을 받는 거죠. 네. 직원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 상표권을 이제 깡으로 판 거죠. 상품권. 예. 상품권. 예. 상표권이 아니라 상품권.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 11억 원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치자금법을 보면은 개인은 정치 후원금을 낼 수가 있지만 회사는 낼 수가 없거든요. 네. 사실상 이 자금을 가지고 뭐 그 임원들과 지인들이 쪼개 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천적으로 회사 돈을 가지고 한 거고 예.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확정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만 확정이 됐고 물론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검찰에서 이거 가지고 업무상 뭐 배임 횡령이라 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KT는 또 ADR을 발행했기 때문에 미국 회사입니다. 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도 그 여기에 대해서 추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고 작년에 작년 주총 때 구현모 사장은 아니지만은 같은 사내이사 분이 재선임 안건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관련된 그 혐의가 있는 분입니다. 그때 그 결정할 때 찬성한 이사란 말이죠. 뭐 이사회 결의 사항이었는 이사회 결의 사항은 아니었을 겁니다. 네. 공모를 한 분인데요. 네. 이분의 재선임 안건이 올라왔을 때 국민연금에서 반대를 했고요. 예. 이분이 이제 선임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네. 후보였는데 포기를 한 거죠. 주총 중에. 네. 예. 이런 일이 작년 주총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연금이 지금 최대 주주거든요. 네.
이 10% 정도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지금 이 건을 가지고 다른 사내 이사를 반대했다. 그러면은 올해 주총 때 구현모 사장의 경우에도 지금 임기가 만료이 되거든요. 네. 그럼 본인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를 할 거라는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은 건으로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부 반대를 대표님 된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네. 하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작년 9월 달에 있었던 자사주 막교환을 통한 상호주 보유가 예. 여러 가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과연 전략적 제휴냐 아니면은 본인이 재선임 되고 싶은 예. 그런 동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호주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그거는 의심을 받고 있고 언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제개혁연대에서는 그 건을 가지고 뭐 여러 건의 논평을 냈었고요. 그래서 예. 저희 쭉 관심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호주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KT는 계속 주인 없는 회사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데 이런 서로 지분을 맞교환 회사들의 주식이 국민연금 주식보다 더 많습니까? 지금 현대자동차와 맞교환을 해서 현대자동차와 모비스가 갖고 있는 지분을 합치면 7.8% 정도가 되고요. 예. 와 만만치 않네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예전에 KT 지분을 갖고 있던 일본 회사 네. NTT 도코모가 갖고 있던 지분 예. 그 지분을 팔고자 했을 때 이 지분을 산 곳이 신한은행입니다. 예. 그리고 신한금융지주가 이제 뭐 상장회사지 않습니까? 예. 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KT가 또 매입을 합니다. 아. 그래서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고요. KT 사장님 연임할 때는 신한이 도와주고 신한 사장님 연임할 때는 KT가 도와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수 있군요. 의혹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신한은행이 갖고 있는 KT 지분만 해도 5%가 넘습니다. 두 개 합치면 국민연금보다 많네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 없는 회사들 지분들 그거 진짜 문제입니다 정말. 그 대통령이 한 발언인데. 이미 했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서로 예. 상호주는 의결권 없는 거로 털어버리면 네. 근데 그렇다면 서로 삼각이나 사각으로 돌릴 것 같은데 순환출자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KT는 신한을 도와주고 신한은 현대차를 도와주고 현대차가 다시 KT를 도와주면 네. 이런 식도 상호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순환출자는 상호주의 연장선상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그럼 그거 그냥 하지 말도록 네. 법 바꾸면 되겠네요. 바꿔주십시오. 바쁜데. 그래서 KT가 좀 문제가 됐구나. 그러니까 총선이 내년이죠. 오히려 KT의 경우는 최대 주주, 그러니까 특별한 최대 주주가 없고, 그러니까 상호주로 다른 이른바 우호 세력이 생기는 게 예.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쓸 수도 있겠다는 의혹이 생긴다. 예. 그게 이제 경제개혁연대 시각이군요. 그렇지만은 그런 그 의심 예. 그런 것을 떨궈내고 싶다면은 이번에 저희가 제안한 정관 개정안을 다 받으면 됩니다. KT에서. 그래서 허가받고 하면 된다. 그럼 누가 뭐라 그러냐. 네, 맞습니다. 반대하실 저희는 표백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사주를 서로 상호주를 바꾸기 전에 네. 이제는 허락을 받아라. 네, 네.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혹은 그렇게 한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사전에? 일단 다른 나라에서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빼놓고는 상호주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문제도 없고요. 예. 이런 주주 제한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보이는 일을 네. 대명천지에 어. 몰라 불법은 아니잖아 어. 라는 걸로 할 수 있는 나라도 예. 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안 나가봐서 좀 이상해요. 그래 꼭 그 상호주. 법으로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런 일을 하는 CEO는 뻔하다라는 그런 우리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도덕적 수준의 눈높이는 각자 다를 수 있으니까. 예. 근데 KT 말고도 지금 이렇게 예. 자사주 맞교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상호주를 보유하는 그룹들이 또 있죠. 예.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네. 본인이 창업한 회사면 네,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 상속도 하니까 네, 뭐 그러나 그것도 꼭 옳은 건 아닙니다만 네. KT, 뭐 KTNG, 뭐 포스코 뭐 이런 데서 경영진이 우호 지분을 갖고 자기가 장기 집권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 집권을 한다고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쓰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예전에는 장기 예. 집권을 못했던 게 어.
정부가 바꾸면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 내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세무조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해가지고 괴롭혀서 내려보냈어요. 네. 왼쪽 정부 들어서면 오른쪽 정부가 선임한 그런 사장 날리고 예. 오른쪽 정부 들어서면 왼쪽 정부가 선임한 사장 날리고 예전에는 뭐 총칼도 있고 무섭고 뭐 그냥 안기부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냥 넘어갔는데 네. 이제는 버틴다고요. 법대로 하자. 그렇지. 주총에서 나를 물러나게 해라. 예. 이제 이러면 표대결로 간다. 가야 되는데 아. 그럴 때 이제 각종 우호 세력들이 막 나오는 거죠. 골치 아파지죠 그러면.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게 옳기는 하나 네. 그거 할 때 이런 상호주를 갖고 있는 거는 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뭐 요즘 이제 소유 분산 기업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거기에 계신 대표이사님들이 오랫동안 CEO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있고 회사 가치를 키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반대를 하지 않는데요. 예. 그 본인의 실력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재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재임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자사주, 그러니까 상호 교환한 주식을 가지고 예를 들면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쓴다거나 했던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사주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오늘 사실 상호주 보유만 말씀을 드렸고 예. 두 가지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 경우에 전통적으로 이제 악용됐던 게 제3자 배정.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주식을 매입해서 자사주 형태로 갖고 있다가 이걸 바로 소각하지 않고 예. 계속 들고 있다가 왠지 누군가가 나서 가지고 지배권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은 우호주주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맡기죠. 그 회사에게 제3자 매각 팔아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할 때 예.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엘리엇 엘리엇이 펀드가 반대하고 공격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특별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찬성표를 필요로 하는데 예. 찬성표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었죠. 그래서 삼성물산에서 자사주 갖고 있었던 걸 KCC에다가 매각을 맞아요. 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예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주시장에서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사주의 마법. 예. 그거의 주인공이 자사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주회사 전환할 때 인적 분할을 합니다. 근데 인적 분할은 그냥 한 회사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고 이 회사와 저 회사가 주식 소유 관계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사용해요. 근데 지주회사는 어디까지 지주회사가 있고 자회사를 지배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인적 분할하고 맞지 않는 거죠. 예. 물적 분할을 오히려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인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자회사가 될 회사가 그 자사주를 지주회사에다가 배정을 넘겨요. 합니다. 예. 그런 지분 관계가 생기고 그리고 총수 일가는 자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던 지분들을 다 그 지주회사의 현물 출자 형태로 예. 출자를 해서 예. 지주회사에 본인의 지분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또 자회사에 대한 지분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 와서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3자 배정이나 인적 분할할 때 자사주의 마법이나 다 뭐냐면은 이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을 늘린다는 거고요. 이 자체가 왜 문제냐? 지배권 늘리면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의결권의 합은 100이고 그 말은 결국은 일반 주주의 의결권, 지배권이 약화가 됐다는 거죠. 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의 지분이 떨어진 거예요. 본인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확 줄어든 겁니다. 회사 돈으로 자기 우호지분 만든 거죠.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 우호지분 만드는 거는 괜찮은데 네. 회사 돈으로 만드는 게 그래. 문제인 거죠. 회장님 집 인테리어를 회사 돈으로 한 거랑 똑같다니까요. 자사주는 사는 건 주주들한테는 뭐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주주 환원의 방법이죠. 예. 사고 반드시 소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야 될까요? 주주들의 입장은? 그래서 저희가 그 마지막에 내놓았던 권고적 주주 제한 내용이 뭐냐면은 예. 지금 갖고 있는 자사주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합당한 이유,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스톡 옵션들을 임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사주 교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스톡 옵션 행사했을 때 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 미리 사놨던 자사주를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용도는 굉장히 정당한 그 용도죠. 그런 이유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소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의 요구 내용은. 그런 경우라도 무조건 처음에는 소각해놓고 나중에 스톡 옵션을 발행할 발행해서. 때가 있으면 신주 발행 형식으로 해도 아무 맞습니다. 문제 없지 않거나 자사주로 하는 게 더 좋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행사했을 때 자사주 매입해서 주면 됩니다. 사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일단 갖고는 있지 말고 팔아놓고 그 돈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그걸 다시 자사주를 사서 주든가 아니면 신주 발행 형식으로 스톡 옵션을 주든가.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이제 안 좋아하더라고요 주주들이. 그러나 자사주 소각할 때 그 희석이 안 되고 줄어들었잖아요. 한번 좋은 네. 일이 있으니까. 네. 그럼 자사주는 일단 매입하면 매입하는 순간 그냥 소각되는 거고. 소각 안 되면 뭔가 의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저도 하고 싶지만은 예. 그러면은 KT 경영진에서 저희 주주연을 안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미운 소리 하면 이런저런 합당한 이유가 아니면은 소각을 해달라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했습니다. 좀 온건하게 네. 하여튼 뭐 다른 데로 쓸 수는 있다. 네, 근데 네. 쓰려면 주총 제한으로 해라.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법 밖으로 가는 김에 네. 아예 자사주는 매입 즉시 소각해야 한다로 네. 그렇게- 법을 바꾸면 네. 혹시 생각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잘 스톡옵션의 생각해보세요. 경우에도 나중에 법 바꾸고 나서 또 욕먹게 하지 말고. 다들 생각나는 좋아하실 것 부작용 같은데요.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자사주는 그렇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이제 경영권 대립이 있을 경우에 네. 물론 이제 주총의 한 표는 똑같은 거니까 표 대결을 하는 게 정당하긴 하나 네. 이렇게 수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는 펀드가 뭉쳐지면 네. 어떤 회사든지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실 지분을 어느 정도 매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죠. 펀드의 경우에도 예. 위임장을 받는다는 거는 이 펀드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기 때문에 위임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정책을 가지고 대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예. 회사도 위임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도 삼성물산은 굉장히 열심히 이건 합병이 좋은 거니까 우리한테 의결권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수박 들고 다니면서. 네. 마찬가지로 뭐 다른 회사들도 본인의 예. 생각이 맞고 우리가 더 잘 경영할 거고 우리가 예. 더 주주 친화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위임장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지 회사 돈으로 우호 주주에게 자사주를 팔아가지고 우호를 만든다. 그건 안 그건 된다. 반칙인 거죠. 반칙이다. 네. 옳은 말인데. 옳은 말인 것 같. 좀 잡아봐요. 근데 또 좀 틀린 소리 있을 수 있잖아요. 동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교수님 말씀부터 권고적 주주 제한을 네.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제한을 좀 자유롭게 주관식으로 해보자는 뜻이잖아요. 네. 주총을 주관식으로 해보자. 객관식으로만 하지 말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뭘 하고 싶습니까, 교수님은? 그러니까 뭐 ESG? 미국의 예를 좀 들면 될 것 같은데요. 예. ESG를 뭐 그 종류별로 ESG별로 E와 S와 G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밝혀라. 언제 탄소 중립을 할 것인지 그 연도를 밝혀라. 예. 주로 공시와 관련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를 하라, 어떤 공장을 폐쇄해라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은 그것은 약간 월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경영상의 판단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보다는 감축을 해야 되는데 감축 계획을 너희들이 세워라. 그리고 주주들에게 그 감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 이 정도로 할 수가 있고 예. 아니면은 뭐 재활용을 조금 더 늘려달라. 그러니까 스타벅스에 대해서 이제 요청하는 내용들이 지금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그 예. 계획을 좀 보고해달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유 회사들 보고는 플라스틱 사용이 굉장히 많은데 당신들이 제조한 이거를 좀 그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재활용이보다도 이게 그 부패가 될 수 있는 네. 뭐 그런 걸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달라. 이와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S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물론 미국 얘기지만 거기서는 이제 다양성, 예. 다양성을 뭐 이사회 다양성을 늘려달라. 예. 아니면 이사회뿐만 아니라 뭐 전체 직원들의 다양성, 예. 그리고 성차별. 예. 여성 임직원과 남성 임직원 간의 그 임금의 격차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 임원들과 직원들 간의 임금 격차, 보수 격차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공고적 주주 제한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G로 넘어가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시차 임기 제도를 없애달라. 아니면 복수격권 주식을 해소해서 보통주로 전환해달라. 예. 아니면은 이사회 의장을 독립적인 사회이사가 맡게 해달라.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그거는 이제 미국적인 상황에 맞게 주주제한이 되겠지만 우리의 나라에서 만약에 공고적 주주제한 제도가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예. 하면 됩니다. 미국은 권고적 주주 제한이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활발하고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규제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고요. 우리나라는 뭐 없는 거죠. 아예.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주주 제한을 하는데 예. 지분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000불만 있으면 됩니다. 예. 2,000불어치 주식만 보유하고 있으면 주주 제한이 가능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주 제한이 굉장히 많은 건데 우리나라는 저희가 KTI에 대해서 주주 제한한 내용도 보면은 지분의 0.5%거든요. 예. 2천만 원 가지고 0.5%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아무나 주주 제한을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주주 제한의 남발, 권고적 주주 제한의 남발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미국에서의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주주 제한을 할 때요. 네. 나는 0.5%가 없지만 이렇게 모아서 0.5 만들어서 그 단체 이름으로 주주 제한하는 건 됩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생들이 만든 플랫폼 여기서도 당연히 본인들이 뭐 주주들끼리 돈이 얼마나 뭉치는, 있겠습니까? 네. 다 위임장을 받은 거죠. 오,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한톨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재밌겠다. 한 톨 모아서 맞네요. 그럼 그런 의미가 미국에서의 그 권고적 주주 제한은 거기서도 강제성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권고적 주주 제한입니다. 아. 그리고 미국에서는 예. 주주가 제한하는 공고적인 주주 제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회사가 제한하는 공고적 주주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한테 제한을 해요? 주주들에게 뭐냐면은 국제 시끄럽게 좀 하지 마라 이런 거. 금융 위기가 일어나고 나서 예. 그 미국에서 생긴 게 Say on Pay 제도인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미국의 기업 지배 구조 문제의 가장 핵심은 너무 그 CEO들이 보수를 많이 받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나온 게 야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보수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사회 기류를 하면 안 되고 임원 보수 정책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회사가 내놓아라. 예. 그리고 주주들로부터 주주들에게 표결을 붙여라. 네 임금은 우리 주주들이 결정한다. 네. 근데 구속력은 없어요. 이게 주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예. 여전히 그 보수를 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요. 실제 실정 분석 결과를 해보면은 그 다음에 주총 때는 그보다 낮은 보수를 갖고 갑니다. 회사 경영진들이. 민망하긴 하겠죠. 네. 그 회사 경영진들이 주총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뜻입니까? 그건 그러니까 세이온페이는 그렇고요. 예. 근데 근데 회사 경영진들이 살려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 텐데요. 세이온페이는 강제 사항입니다. 미국에서 법으로 보수에 대해서는 권고적인 안건으로 만들어서 표결에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다만 와. 꼭 들을 필요는 없는데 그 결과에 구속될 필요는 없지만은 반드시 안건으로 알기는 알아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Say on Pay 그 임원 보수 뭐 심사제도, 심의 뭐 제도 뭐 이렇게 네. 뭐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2018년도에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지난 정부에서 예. 그 안에 비록 금융회사에만 국한된 것이지만은 이것을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려고 했어요. 금융위원회에서 Say on Pay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가져오려 했는데 재밌는데? 지주 회장님 월급은 주총 안건을 공개해서 그렇죠. 오케이 받도록 해라. 맞습니다. 재밌네. 그렇게 했는데 그 법안은 이제 뭐 폐기가 됐고요. 예. 오늘 신문을 보니까 지금 현재 금융위에서 이것을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Say on Pay 제도를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다시 도입을 해보자. 지금은 주총의 임원 보수 한도로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맥시멈 줄 한도만 정하는 거지 실제로는 얼마 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이사 보수 한도의 건인데요. 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예. 진짜 그야말로 한도 딱 그 액수만 보여주고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보수 정책을 갖고 있는지. 물론 예.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뭐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공시를 많이 하지만은 다른 회사의 경우에 일반 비금융 회사의 경우에는 공시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인인데 이 경영자들에게 얼마의 월급을 주는지 잘 알 수가 없죠.
예. 재밌네요. 예. 경제개혁연대가 다음에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 관심을 가질 예. 대상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은 오로지 모든 역량을 KT에 집중하고 계세요? 올해 지금 주총 시즌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주주 제안을 한 마당에 다른 회사를 생각할 겨를은 없고요. 예. 지금 올해는 KT에 대해서만. 교수님 마음속에는 그럼 다른 회사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KT만 제 마음에 일단 있습니다. KT. 그럼 요즘 그거는 어떠세요? 이게 아까 전에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소유 분산 구조. 네. 지금 이렇게 막 청와대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네. 은행, KT 이런 데들이 지금 막 타겟 아닙니까? 네, 포스코 이런 데들. 네. 그거에 대해서는 경제개혁연대는 제사통신사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경제개혁연대의 생각은 뭡니까? 주주로서. 주주로서니까 제사통신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그 소유 분산 기업들 예. 그렇죠. 주인 없는 기업들. 주인 없는 회사들. 예전에 이제 그 기업 지배 구조 랭킹을 매기면은 예. 항상 1등 했던 회사들이 바로 그 금융 회사들 예. 아니면은 뭐 KT, 포스코, KTNG 이런 회사들이 1, 2등을 다 차지했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예. 근데 지금은 누구도 이들 회사에게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예. 뭐 금융 지주회사 회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회사들 뭐 KT, 포스코 이런 회사의 회장이 되면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예. 정적이 될 만한 경쟁의 대상이 될 만한 임원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차기의 후한을 없애는 거죠? 경쟁자 다음 3년 후에 자기 경쟁자를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연임에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죠. 예. CEO를 이제 추천하는 위원회가 있을 텐데 대부분 네. 사회이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이사 중에 좀 껄끄러운 분들, 조금 견제를 많이 하려고 하는 분들을 내보내고, 그러니까 뭐 해임은 아니고 임기가 됐을 때 재선임을 안 시키고 예. 그 자리에 이제 자기랑 좀 친한 분들, 예. 우호적인 분들로 다 채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사회를 장악을 하고 정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제 본인이 재선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그 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예. 도와줄 대주주는 없고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호시탐탐 반대를 하려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사준을 매입을 해서 막견을 해서 어허. 우호 지분을 또 확보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걸어왔던 지난 10년 동안의 역사인 것 같아요. 예. 금융지주 회사와 나머지 소유 분산 기업들이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이유만으로 지금 정치권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 구조, 금융 회사의 지배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100% 자신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금융 지주 회사의 경우에도 지금 손태순 회장이 물러났죠. 예. 그 자리에 과거에 관료였던 예.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임종영 예. 전 위원장이 이제 내정이 된 상태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의심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낙하산 보내려고 괜히 시비 걸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지금.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의심을 많이 자아내고 있죠 현재로서. 예. 그리고 국민연금도 공단 이사장이 바뀌고 CIO가 바뀌고 나서 유독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 구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CEO 승계에 문제가 있다.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동안에 과거 몇 년을 보면은 공단 이사장이나 CIO나 어떤 특정 기업 아니면 특정 카테고리에 있는 기업에 대해 지배 구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왜 유독 정부가 바뀌면서 그 가족이 지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예. 소유가 분산된 기업에 대해서만 유독 그런 얘기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지 많은 의심을 낙하산 보내기 딱 좋은 데만 왜 타겟으로 하냐?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금융지주는 예. 지금 대충 뭐 누가 될지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예. 주총만 남아 있는 거고 KT가 이제 문제입니다. KT에서는 이사회가 뭐 사실은 이제 구현모 지금 현재 사장을 후보로 이제 사실상 결정을 했다가 이것을 이제 뭐 없었던 일로 한 거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지금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혹시나 정권에 친한 분, 뭐 선거 때 도와준 분, 뭐 과거에 공무원을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또 돌아오면은 다시 옛날로 회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KT의 경우에는.
세신데? 완전 이해되는데. 아니 난 그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요즘 경제개혁연대가 이상하게 청와대랑 하는 얘기가 비슷한 주장이 많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아 그래서 우리 속내는 서로 다르다. 우리 갈 길이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열어놓은 길에 청와대가 숟가락 올리지 마라. 그런 얘기죠? 네. 뭐 제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네. 아까 권고적 주주 제안권이라고 해서 네. 주총의 안건으로 올려서 주주들이 다수가 통과시켰더라도 이사회가 거부할 수는 있으나 그걸 한 번씩은 표대결을 하자는 그런 방안. 네, 기왕 주총에 올려서 주주들이 찬성했으면 네, 주주들의 회사인데 네. 주주들이 찬성했는데 네. 그게 무슨 위법 사항을 주주들이 결의한 게 아니라면 네. 그건 그냥 이사회가 따라줘야 되는 게 회사의 지배 구조를 설명하기에 더 합리적이지는 않습니까? 왜 강제성을 안 왜 뒀느냐? 그걸 강제성을 안 뒀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안건들이 올라올지. 예. 그리고 그 안건이 아무리 주주들이 찬성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 과연 회사를 위하는 건지 사전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은 사실은 회사의 주인이긴 하지만은 네. 회사의 내부 사정을 경영진만큼은 알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의 판단 그걸 한번 믿어보자는 거죠. 그렇지만은 주주들이 뭐 과반 이상이 원하는 거라 그러면은 예. 그걸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고적 주주 제안으로서 어떤 안건이 제기가 돼 가지고 예. 과반 이상이 찬성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경영진들이 그거에 대해 화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전혀. 예. 예. 완전히 무시를 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사 선임권에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전혀 완전히 무시를 했을 때 예. 그리고 그 경영진 중에 누군가가 임기가 종료가 돼가지고 이사 후보로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 안건에 반대를 하는 거죠. 이건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예. 너희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너희들 그만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복이라 그러면 조금 말이 안 되고 다시 이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 거죠. 주주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그 공고적 주주 제한 제도를 보면은 예. 단순히 이제 표결을 하자, 안건으로 올리게 해달라, 표결하자, 그리고 구성률 없다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저희 정관 개정안을 보면은 다음 주총 때 찾아오는 바로 다음 주총 때 이것을 이행할 것인지, 이행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이행을 할 것인지,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행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강제 사항이에요. 예. 저희 정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래서 최소한에 뭐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달라는 거죠. 안 할 수는 있는데 최소한 안 하면 안 한다고 왜 안 하는지 네. 설명이라도 꼭 네. 해라. 네. 그래 맞습니다. 압력이라도 좀 느껴라. 그렇죠. 그런 거군요. 네. 설명이야 뭐 무슨 식으로든지 할 수 있을 거고 네. 다만 이제 압력으로 느끼라는 건데 그냥 그렇게 결정하지. 그냥 지금도 네. 0.5% 이상 주주들이 모여서 뭐 회사에 있는 돈 모두 다 배당으로 올해 해먹읍시다 라고 올렸다가 통과되면 배당으로 해먹어야 되잖아요. 예.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합니다만 왜 해먹는다고 아니, 그러십니까? 주주들이 결정하는 건 그런 것도 통과되는데 예. 그 권고적 주주 제한권에서는 뭐가 통과될까 봐 두려워서 그걸 이사회가 한번 걸으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민주주의의 폐해라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것도 단계적으로 되겠죠. 이것도 아마 너무 주관식이니까 그래도 뭐가 나올지 뭐가 올라올지 뭐 몰라. 올라올지 모르니까 약간의 여지는 뭐가 좀 올라오든 주주들이 원한 거면 해야지 뭐. 회사 이름을 바꿉시다. 네. 회사 벽을 다 노랗게 칠합시다. 네. 뭐 남자 화장실을 없앱시다. 뭐든 네. 이성적인 주주라면 주주들이 알아서 판단했겠죠. 어쨌든 재밌네요. 다양한 야. 그 기업들의 변화가 예상되고요. 진짜 요즘은 여러 가지 기업 지배구조 관련돼서는 좀 변화의 시기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진짜 뭐가 막 바뀌고 있는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너무 말씀하십시오. 좋네요. 아까 초반에 이제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사실 그 펀드들이 제가 보기엔 영세해요.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게이지먼트 하는 대상 회사도 큰 회사가 아닙니다. 예. 중견 회사인 거죠. 예. 중견 회사. 예.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투자자가 이 펀드들에게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그 유한 책임 사원으로 이런 펀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관건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이런 행동주의 펀드에 단 1원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만약에 국민연금이 지금 900주 이상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1% 9조 네. 원이라도 9조 원만이라도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아하. 지금보다 훨씬 활발한 주주 행동주가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낙하산에만 동원되지 말자. 정확하십니다. 난 잘 알아들으니까. 예. 예. 명재경연대 소장으로 계신 김우찬 고려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재밌네. 네, 저는 7시 45분에 또 옵니까? 예. 오늘은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재밌는 거 준비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과학 이야기로. 금요일은 김을 먹는 날. 예. 김은 기억이 미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